경기 변동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넘겨보세요.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은 나온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문제당 출제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뜹니다. 4문제.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경제학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5, 6월 달에는 계산 문제 해드린다 그랬죠. 그 뒤에 이제 기출문제,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같이 해드릴 테니까 좀 이론을 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변동 찾으셨습니까? 할게요. 경기 변동은 나온다면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제가 찍어드리면 오른쪽 141페이지로 가시면은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으세요. 그죠? 우리가 141페이지로 가시면 경기 변동의 특징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끊자. 경기 변동의 특징.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그러면 일반 경기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자, 생각해보죠. 그럼 칠판 주기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일반 경기가 정점에 이르러서 이른다면 일반 경기가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회복이 좀 느리고요. 후퇴가 좀 빠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주기가 길다 그랬어요.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 짧다, 주기가 길다. 길죠. 책은 다시 한번 훑어드릴게요. 길고, 진폭이 크다 그랬어요. 그럼 진폭이 뭐냐? 진폭이 정점과 저점 사이거든요. 그죠? 진폭이 큰 이유는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반드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좀 뒤쳐져요. 후순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걸 타선 기간이 길다고 하거든요. 타자는 게으를 타자. 게으른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나죠. 건축하는데 1년 정도 늦춰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국지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도 않고 불규칙적으로 지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행하는 게 아니라 선행, 역행, 병행, 독립적일 수도 있고요. 불규칙하고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해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 옛날에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강남에 주택이 막 오르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었죠. 그럼 전국적으로 동시에 생겼습니까? 지역적에서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반드시예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죠. 그래서 지역적. 자, 우리가 항상 부동산 경기라는 회복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자, 회복이 빠릅니까? 회복이 좀 느립니까? 느리죠.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게, 자, 요즘 어떻게 돼요? 노무현 정권 때랑 똑같은 게 규제를 막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거래가 또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냉각되기가 쉽죠.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보통 올라갈 때는 등산하실 때 좀 빨라요? 좀 느려요? 느리고 내려갈 때 좀 빠르죠? 그래서 우경사, 우측으로 경사져서 우경사 비대칭이다 라는 말을 찾아드릴 거고요. 비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이윤을 먹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쪽으로 돈이 흐르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움직임을 볼게요. 일반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있고, 상고업용이 있다고 봐봐요.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 갑니다. 자,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이 칠판 주기의 생산을 줄일까요? 생산을 늘릴까요? 늘리면 공장 만들고 사무실 얻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일치해서 같이 동시순환적으로 갑니다. 그런가요? 그럼 돈을 많이 빌리니까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가 저절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주택은 저리니까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자금 수요가 줄죠.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쪽의 흐름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 경기와 주거형은 같습니까? 역순환입니까? 역순환 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얘와 얘가 일치하고 얘와 얘가 불일치하면 얘와 얘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중평균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회복이 느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밑줄 칩니다. 이제 펜 들어보세요. 141페이지 특징 갑니다. 자, 갑니다. 2번.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짧다, 더 길다? 2배 정도 길다 그랬죠? 타선 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는 것은 정점이 낮아요, 정점이 높아요? 저점이 낮죠?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낮고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진폭이 길이가 크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영속성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까 일반 경기보다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죠. 타선 기간이 길다는 거죠. 1, 2년 뒤쳐지고요. 4번 타선 기간이 길고 주기가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선 기간이 길다는 것은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공급이 비타다 쪽이고. 그 다음에 5번 통상적으로 전국적에서 지역적이에요? 국지적에서 전국적이에요? 국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에요? 일반적이에요? 자, 부동산 경기는 도시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지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서울이 또 낫죠. 그죠? 이렇게 지금 듣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고. 자, 6번.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죠.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말이 있나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역행, 독립, 선행할 수 있다는 게 왜 그럴까요? 아까 규칙적이었어요? 불규칙적이었어요? 지멋대로 옮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자, 일반 경기와 상호음용은 일치한다 그랬죠? 근데 상호음용하고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역순환입니까? 일반 경기가 주고 역순환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오른쪽 문제 풀었으니까 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16번 15번, 16번 풀어보세요. 15, 16이 지금 한 문제예요. 자, 15번. 일반 경기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아요? 커요? 크고. 16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진폭이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좀 불안정적으로 반복하겠죠? 그런가요?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로 가시면, 14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도 순환 국면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부동산 경기의 국면별 특징입니다. 4개의 국면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게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공실하고 공가라든지 누구 중시냐, 그 다음 이제 금리는 안 나오는데 금리도 넣기 때문에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그냥 책을 놓으시고 절 보세요.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그럼 4개의 국면이 특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시가 누구 중시인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막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그죠?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강남의 뭐 잠실 5단지라든지 우리가 이쪽, 저쪽 재건축이라든지 이쪽에 좀 거래가 좀 많을까요? 좀 적을까요? 적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라가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수자는 살려고 할까? 더 떨어지길 바랄까? 바란다는 거죠. 매수자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갭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보고 지금도 좀 갖고 있는 물건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913 정책 아시죠? 그 전에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면 매도자가 팔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미루죠. 매도자 중시로 간다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 걸 지금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중개업자면 누구 중시인지 알고 가라는 거죠. 맞아요? 할게요. 자, 부동산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순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럼 꼭대기점이 무슨 점이에요? 정점. 바닥점이 무슨 점이죠? 저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경기가 있습니다. 평균 경기가. 요거보다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개의 국면이 있거든요. 4개의 국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호황이라고 하죠. 여기를. 호황. 호황이라고도 하고 호황 국면이라고 하고 상향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향 다음에 하향하면 안 돼요. 후퇴가 오신다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불황 국면이에요. 불황. 불황이고 하향시장이 온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회복이 옵니다. 회복.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요.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것을 수축 국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누구 중시 국면인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중시 현상입니다. 중시 현상. 자,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매도자는 팔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미루죠. 그럼 매도자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장이 매도자 중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자는 살려고 하고 매도자는 살려고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얘가 더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작년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9.13 정책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재미를 보니까 또 하고 하나 사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막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막 7억이면은 막 7억 2천 2시간에. 그죠? 그럼 이건 지금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누구 중시죠? 매도자 중시라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 5단지 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9.13 정책까지가 한 19억이었는데 지금 16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럼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저번 주까지만 해도 16억 2천이었는데 16억 50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누구 중시죠? 매도자 중시예요? 매수자 중시예요? 살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미루고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꼬셔야 돼요? 누가 중시되는 시장이죠? 매수자죠, 매수자. 매수자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도자는 팔려고 별짓해서 다 하잖아요. 16억 1천에다가 500에다가 참 재밌더라니까. 오늘 더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내일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는 매수자가 기다리니까 이거 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건데, 보세요. 부동산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3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따라서 거래량을 보고 경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 경기에 3대 측정 지표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3 기억. 기억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건축의 양은 건축에 대한 생산량이에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일까요? 공급일까요? 공급이죠. 따라서 건축은 공급이잖아요. 맞나요? 좀 전에 봤던 거래량이 늘 수도 있죠. 그럼 거래량이라는 자체는 소비량이에요. 그럼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죠. 근데 가격도 안 올라줘야 돼요? 가격도 올라줘야 돼요? 올라줘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도 보조지표로 사용하자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이게 다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종합적인 측정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갈게요. 여기는 그냥이요. 다 올라가요. 여기는요. 내려가죠. 자, 즐길 줄 준비하셔야 돼요. 글씨 봅니다. 매도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매수는요? 떨어지죠. 확장은요? 올라가고. 수축은요?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글씨를 보는데. 회복은요? 이게 놀라지 않은 학원 처음 봤어요. 후퇴는요? 내려가죠. 예술이죠. 그죠? 호황은요? 불황은요? 내려가죠. 체크하셨어요? 그럼 회복이라는 건 반전되기 때문에 누구에서 누구로 갑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가고 얘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간다고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데 시험 문제는 반대 지표가 나와요. 반대 지표. 반대 지표는 뭐냐면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금리라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가장 부동산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야 됩니까? 쉬워야 되지 부동산에 참여하시죠. 그러면 상향시장은 건축량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돈 빌리기가 쉬워서 금리가 낮다는 얘기예요. 반대로요. 그런가요? 근데 하향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량도 안 나오고 거래량도 안 나온다는 것은 대출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금리가 낮다, 금리가 또 높다. 높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놓기만 하면 팔리니까 집이 비어있는 것을 공가율이라고 하고 사무실이 비어있는 걸 공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긴 공실공가가 낮아지겠죠. 여긴 공실공가가 높아지겠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왜 마지막 시간에 감정평가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는 7주밖에 안 나와서 3, 4월 달은 9주 과정에 나와서 감평을 좀 자세히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비교 방식. 그럼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냥입니까? 거래가 됐습니까? 됐죠. 그런가요? 그럼 20억으로 거래됐다면 얘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과거는 무슨 가가 되죠?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한. 그런가요? 하향시장은 어떻죠? 무슨 가가 되죠? 상한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잘 나와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여기는 올라가니까 상한선, 하한선 내려가니까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 되는 게 잘 나와요. 손 들어보세요. 상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냥입니까? 공실은 낮아집니까? 낮아지고 금리 떨어지죠. 과거는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손 들어보세요. 자, 매수시장은 하향시장 그냥입니까?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은 내려가는데 그냥이요. 공실은 증가하고 금리도 높아지고 과거는 상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인 지표를 내요. 반대인 지표를.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정점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저점에서 투자하는 게 낫죠. 정점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상향시장은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기서 들이댔잖아요. 그죠? 여기는 투자의 적기다 아니다? 아니죠. 왜냐면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저점을 지났다고 해서 회복할 수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저점을 찍으면 그냥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투자의 적기와 또 투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따라서 회상, 후하. 그럼 내가 저점을 찍고 돈 벌겠다는 걸 회상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니까 후하죠. 그래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순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할게요. 지금 143페이지 보시면 하향 시장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향 시장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죠? 대답 좀 해주세요. 건축 활동도 둔화됐죠? 근데 공실률은요? 증가한다는 거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자, 시장상은 어떻죠? 이게 장기화되면 규모가 큰 호화주택애들은 더 타격을 받죠. 더 떨어지니까. 그렇죠? 신개발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불료불급이라는 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물건 같은 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일로 와보세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 있어 새로운 거래 사례 가격이 무슨 선?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누구 중시죠? 매수자 중시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회복 있어요, 회복? 회복은 경기 하강을 멈추고 저점을 지나서 그냥입니까? 상향으로 반등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회복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일시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지역적으로 나타나죠? 시장상은 금리는 낮아요, 금리는 높아요. 낮고. 그죠?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활기를 띠고 투자와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후퇴 국면에 급격한 것에 비해 회복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보세요. 회복은 올라가니까 과거는 상한선이 돼요? 하한선이 돼요? 하한선이 되고 여기서 여기로 반전되니까 이전 가격은 그 가격, 기준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가요? 매수에서 매도로 가고요. 상향 있나요? 상향? 회복을 벗어나서 호황이 이루어서 경기가 상승 국면을 지속하다가 확장 국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도 상승합니까? 거래도 활발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얘 다음에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자,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 가격이 무슨 선? 하한선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전문 활동, 매수자 중시예요? 매도자예요? 팔려고 해요? 거래를 미뤄요? 미루죠? 사는 사람이 땡기겠죠. 그죠? 그런가요? 후퇴 시장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후퇴는 손 들어보세요. 내려가니까 가격은 점차 그냥입니까? 하락합니까? 거래도 줄고 후퇴는 일반 경기와 병행할 때 장기화되면 공실은 증가하겠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떨어집니다. 무슨 가가 되죠? 상한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안정시장을 예전에 안 했거든요. 오늘 합니다.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니에요. 특수 국면입니다. 특수 국면이기 때문에 어디서 걸쳐서 나타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보세요. 자, 지금 서울의 경기가 안 좋더라도 명동이나 강남 나가면 그럽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까? 그럼 불황을 잘 안 탄다는 거죠. 위치가 좋고 우수한 점포들이에요. 여러분들,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평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1년 전에 3억이면 지금도 3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불황을 잘 타야 안 타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부동산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정시장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한다는 거죠. 들어갑니다. 처음이니까. 지금 안정시장 보고 계시죠? 근데 얘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정시장이 이따만 나왔지. 그럼 우리가 일반 시장과는 달리 어디에서만 고려되는 겁니까? 부동산. 찾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하죠. 주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도심지 점포라고 말씀드렸죠. 불황이 약해요? 불황이 강해요? 근데 호황이 좀 약하겠죠. 남들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평가사는 1년 전에 3억이면 지금도 3억이라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격이. 진폭이 안 크고 평상시 꾸준히 거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요자율을 지탱한다. 이해 가셨죠? 근데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5, 6월 달은 또 객관식 문제를 또 드릴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 18, 19, 20, 22 풀어보세요. 18, 19, 20, 22. 자, 18번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상향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는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의 무슨 선? 하한선이 되겠죠. 대답해 주세요. 19번 후퇴니까 매수자는 맞죠. 그럼 내려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은 맞는데 무슨 선? 상한이 되는 거죠. 거의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후퇴는 내려가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145페이지 가시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순환적인 변동 외에 계절적, 순계추물하고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순환적 다른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경기가 순환 안 해요?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는 게 거의 90%거든요. 오른쪽 145페이지 밑에 체크 플러스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회상 후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근데 다른 형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 정점을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를 하게 되면 계절입니까? 이건 순환입니까? 순환이죠. 저점을 찍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계절적이라는 자체는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요. 자, 그래서 12월 달은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럼 다른 달보다 건축량이 줄 수 있죠. 자, 이건 순환입니까? 계절적입니까? 계절적이죠. 정점에 5월 찍고 후퇴한다는 게 순환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앞에 중개업을 합니다. 그냥요. 방학 때 원룸에 공실이 생겨요. 순환이에요? 계절이에요? 계절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계절은 예측은 쉽지만 무작위적은 예기치 어렵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절은 그냥입니까? 예측할 수는 있습니까? 봄이 좀 오면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네. 근데 예기치 못한다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무작위적 변동, 그다음 불규칙, 그다음에 비주기적은 정부의 정책이에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지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무작위적이죠. IMF 아세요? IMF도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게 굉장한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추세적은 한 번 딱 나왔는데,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으로.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지금 계절적 있어요? 계절은 그냥요, 1년 단위로 봐요. 그래서 봄과 가을은 거래가 잘 되는데, 방학 때 원룸에 공실이 생기죠? 12월 달이 다음 달보다 춥다 보니까 건축거래는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은 그냥 50년 이상인데,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고, 이게 추세적입니다. 무작위적 별표. 무작위적은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그럼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 같은 게 있죠? 예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자연재해, 정책, 이런 것들이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풀어볼게요. 문제 펜 들어보세요. 17번, 20번, 21번까지. 나머지 다 푼다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세요. 봄과 가을이 반복된다는 것은 추세 변동이에요. 이건 계절적이에요. 계절적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20번. 여러분들 부동산 경기가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에 나타납니까? 지역마다 틀립니까? 유형마다 틀리겠죠. 그런가요? 지금 21번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었어요. 2005년 831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거는 무작위적입니까? 무작위적, 불규칙적이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체크하셨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안 푼 문제 혹시 없죠? 다 풀었나요? 그럼 넘겨보셔서, 자, 페이지 가셔서 146페이지로 가시면은 경기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시험 문제는 요즘은 이렇게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봐봐요. 3기억이 3대 지표라고 됐었죠? 그러면 하나만 높아야 돼요? 다 높아져야 돼요? 그럼 단순 지표가 좋아요? 종합적인 지표가 좋아요? 그래서 맨 밑에 가볼게요. 146페이지. 자, 밑에 세 번째 줄. 부동산 경기의 측정은 단순 지표로가 아니라 따라서 3기억. 건축량, 가격, 거래량, 공가율도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단순 지표가 좋아요? 두 번째,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해요. 종합적 분석을 요구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를 한번 보세요.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라는 게 있나요? 자, 건축을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허가를 하기 전에 택지를 분양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택지의 분양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선행, 동행, 후행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자, 지금 허가량을 안다는 것은 미리 그냥요, 경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택지 분양 실적도 마찬가지죠. 그런가요? 선행은 그냥입니까? 앞으로에 대한 예측입니까? 그죠? 허가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건설 수주 동향, 택지 분양 실적, 건축자재 수요 동향, 공실료 같은 게 있나요? 맞나요? 자, 우리 뭐 갑돌이 아빠가 목수인데 아버지가 지금 막 사람들한테 불려다녀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금 건기 선행지표입니까? 선행지표죠. 아버지 불린다는 자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동행은요, 현재의 상황이에요. 착공은 어떻죠? 지금 착공을 한 거죠. 그래서 동행, 지금 현재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건축량에 대한 그 양은, 따보세요. 착공량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건축량은.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맞습니까? 완공은 그냥입니까? 벌써 완공이 됐습니까? 그러면 분석 시점에 전의 경기 상황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완공은 후행이고 착공량이나 거래량이 동행이면 다 무슨 지표예요? 선행지표가 많겠죠. 그런가요? 건축량은 아까 제가 공급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기 측정한 적절한 지표인데 그냥 읽어보세요. 허가량 같은 거는 밑에 예측하는 거고, 거래량은 밑에 가시면 거래량은 그냥입니까? 수요지표였습니까? 수요지표죠. 택지 분양 실적까지도 4대 지표로 보는데 가격 변동에다가 한번 배표 쳐보세요. 이걸 제가 저번에 안 했는데 밑에 2번에 가격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토지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서 경기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은 반드시예요. 예외가 있어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개념이라는 얘기가 있죠. 칙하셨죠? 따라해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은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 만약에 건축자재 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투기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투기는 계속적이에요? 일시적 상승이에요? 실수요입니까? 가수요입니까? 거품 가격이죠. 그래서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격은 보조지표로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가격도 올라가면 경기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 측정 지표는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물어봐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 착공량이라든지 거래량 같은 거를 따져서 많이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 지표도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지 여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넘깁니다. 거미집이라는 거 안 했죠? 그죠? 오늘 할 텐데 학계는 어려워요. 곤충도 나와요. 개미예요? 거미예요? 거미죠. 거미집 이론을 좀 천천히 가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웬만하면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갈 텐데, 거미집 모형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치케리라는 학자가 1900년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예 까놓고 얘기한다면 아마 동영상을 들으신 분, 재수생분들은 14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있죠. 따라해보세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탄력성과 기울기. 그래서 보는데 일단 거미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게요. 거미집 이론입니다. 처음 가니까. 자, 거미집 이론은 에치켈이라는 농업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거미집 모형이에요.
거미집 모형. 에치케리가 얘기합니다. 에치케리가 1900년 초반에 미국의 농업 경제학자인데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났어요. 가격 파동. 배추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물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막 폭등과 폭락을 하죠, 가격이.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들어옵니다. 우리가 농산물에 적용을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갭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미집이 나타나는데, 자, 갑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시차를 얘기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봤더니, 자, 수요자는 그냥 그 시장 가서 현재 가격 보고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즉각 반응합니다.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래서 시간적 갭이 없어요.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공급은요. 자, 마늘 가격이 오른 걸 본 이 농부가 마늘을 바로 심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일정한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후에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수급 조절이 안 와서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잘 가볼게요. 그럼 얘는 탄력적이지만 얘는 비탄력적이어서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나중에 이제 시장 파트에 단기장기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들어보세요. 농산물이지 공산품 하면 안 돼요. 공산품은 자 따라해보세요. 공장에서 생산 이건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우리가 여기 농산물인데 자 이게 폐쇄 경제 했을 때는 먹혔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따온 건데 지금 폐쇄 경제예요. 개방 경제야. 마늘 없으면 수입해 오면 되죠. 한물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의 이론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자, 농산물이나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럼 단기에는 공급을 못 생산해요.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만 급등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그렇죠? 그럼 가격 상승을 보고 공급자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다 마늘 심습니까?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미분양이 속출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은 폭락을 합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간 거죠. 근데 요즘은요, 어느 정도 통계칙으로 봤을 때 예측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옛날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미집이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리다가 거미집을 발견한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가격하고 양이 있잖아요. 그럼 공급이 있고 수요가 조금 완만하다 그러면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되는데, 균형을 못 이루고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마늘 가격이 높은 거 보고 그냥입니까? 마늘을 심습니까?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그럼 다음에는 온통 마늘이 쏟아져 나오죠. 그럼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이 하락합니까? 그럼 안 심죠. 그럼 초과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거미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계속 움직였어요. 따라해보세요. 동태적 분석. 그러니까 정확적인 정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동태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 가는데 그냥입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가볼게요. 지금 거미집 모형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 균형 안전 조건을 논할 때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가 밑줄 쳐보세요. 세 번째, 수요는 가격 변화에 그냥입니까? 즉각 반응합니까? 공급량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어렵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다음에 거미집 모형의 의의는 현실적으로 수요는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만 공급은 시차가 있다는 거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거미집이 생기니까 엣지 캐릭이 얘기했고 공산품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주택에도 적용이 되죠. 공급량에 대한 시차를 두고 반응한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읽는 겁니다. 보세요. 밑에 봐봐요. 자, 수요는 즉각이니까 그 해의 가격, 자, 합니다. 수요는 금기의 수요량은
자, 금기, 올해의 수요량은 올해 가격에 의존해요. 금기의 가격, 금기 가격에 의존하죠. 자, 들어보세요. 갑순이가 마늘 가격 막 물어보고, 마늘 바로 사죠. 얘기해봐요. 맞으면 사고 좀 안 맞으면 좀 덜 사면 되잖아요. 마늘 가격 다 물어본 다음에 아줌마 내년에 올게 죽여버리겠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는 금기의 수량이 금기가 의존합니까? 금기가 의존하죠. 그런가요? 네, 마늘을 심는 아까 갑돌이가 마늘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늘 심죠. 근데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냥입니까? 내년에 내가 팝니까? 그럼 내년에 대한 가격은 전기 가격에 의존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한 템포 느립니까? 당연하죠. 금기 공급량은 작년 가격에 의존했던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작년도 똑같이라고 생각했더니 지 생각이죠. 그냥입니까? 물량이 쏟아 나옵니까? 그럼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했던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공급은 그냥 있어요? 실차가 있어요? 그러면 금기에 대한 공급량은 그냥이에요? 전기의 가격이에요. 그 작년 가격에 의존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항상 이 공급자들은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하지 못한다. 못하죠. 얘기 좀 해봐요. 예측하면 마늘 쉽겠어요? 안 쉽죠? 현재만 반응한다, 힘들어만. 그런가요? 자, 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핵심인데 그건 나중에 하고 149페이지 밑에 하단으로 가볼게요. 그럼 부동산도 거미집이 안 먹힌다? 먹힌다. 먹히죠. 수용급액에 대한 시간적인 갭이 있으니까. 그런가요? 초과수요와 초과급이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밑줄 쳐보세요. 맨 밑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건설사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착공량을 다 증가시키죠. 대답해봐요. 그럼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냥입니까?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까? 미분양이 속출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 거미집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구나. 부동산도 거미집을 생각해보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으로 가볼게요. 1번 넘기셔서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는 현재의 시장님들에만 반응한다는 걸 전제로 하죠. 자, 얘기해 볼게요. 내년의 가격을 예측해요? 예측을 못해요? 못하죠. 현재의 가격만 의존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마늘 가격이 오르는 거를 내년에도 똑같이 올랐다는 판단하는 거죠. 그럼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주거용하고 상공업용 중에서 주거용은 이동하는 게 쉽고 공급이 잘 되죠. 근데 상공업용은 지금 일로 와보세요. 지금 여기가 학원이잖아요. 상업용. 여기를 삼겹살집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도 전환이 어렵고 상공업용이 공급이 더 안 되죠. 거미집은 공급이 더 안 되는 게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3번 부동산 경기는 내가 안 지웠어. 일로 와보세요. 일반 경기보다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1년 정도 늦춰지죠. 아까 했잖아요. 타성기간이 길다고 얘기했죠. 후순환적인 게 바로 진폭이 큰 이유가 거미집이 모형이 똑같은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 타성기간이 길고 후순환적이고 진폭이 더 커갖고 그런 걸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거미집 이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부동산학이 먼저 나왔을까요? 부동산은 다음에 나왔을까요? 다음에요. 부동산은 학은 따라보세요. 종합응용과학. 따라해요. 종합응용과학. 그러면 경제학을 따라온 거죠. 얘기를 해봐요. 그럼 이건 부동산학이었어요? 원래 경제학이었어요? 경제학을 부동산에 접목을 시킨 거죠. 대답 좀 하자. 그랬더니 아까 그냥이야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커. 뒤처진다는 게 이론이 맞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접목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넘겨보시면은, 자,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걸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149페이지 가시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시장을 공급자가 주도하면 더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타는 따라해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수요가 더 유리해져야 되죠. 그럼 공급보다 탄력적이어야 되지만 수렴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밖으로 나갑니까? 안으로 들어옵니까? 바깥에 나갔던 애가 안으로 들어와야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았어요? 반대했어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작다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울기는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면 플러스 0.7로 고치셔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럼 공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발산형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그림은 발산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안으로 들어옵니까? 점점 밖으로 나갑니까? 나가려고 하죠. 지금 그래프 보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가세요. 이거는 순환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이죠. 밖으로 나가는 거죠. 맞나요? 그럼 밖으로 이탈한다는 것은 발산형은 안정적이에요? 좀 불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고 수요보다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울기는 반대라 그랬죠. 그럼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자, 순환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으면 순환형이 됩니다. 순환형. 그래서 맹맹맹맹맹 돌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죠. 같은 건 순환형 찍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따라해 보세요. 수탄수, 공탄발. 그러면 수니까 수가 나오니까 공포탄을 발사하는데, 자,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액이죠. 그럼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또 수렴액이 있는 거죠. 따라서 수탄 수렴, 공기 수렴. 그러면 탄력성은 수요가 클 때가 수렴액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클 때가 수렴액이죠. 그런가요? 그럼 박스를 보세요. 수렴형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세 가지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네. 그러면 수렴형은 그냥입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큽니까? 탄력성이 크죠? 아니, 수요의 탄력성이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의 기울기가 반대로 크죠? 반대죠, 그죠? 에?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150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예제 문제 스타트. 1번이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천천히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A 있어요? 도와주세요. A는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1고요. 공급은 얼마죠? 0.9니까 당연히 수렴형이 되겠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B는 어떻게 돼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B는 수탄이 얼마죠? 수탄이 0.9인가요? 공급의 탄력성이 얼마죠? 1.3이니까 발산이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죠. 그런가요? 자, 근데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401페이지로 갑니다. 이걸 안 풀 수가 없어요. 401페이지에 20번을 푼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일단 다 플러스로 고치셔야 됩니다. 플러스로 고치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절대값이니까. 그런가요? 그래요? 예? 같은 걸 찾아보세요. 같죠, B가. 무슨 형이죠? 순환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순환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공기가 더 큰 게 수렴형이라고 그랬죠. 공급의 기울기가 큰 게. 어려워요, 이거? 수렴형이죠, 그죠? 맞나요? 수요의 기울기가 큰 게 발산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다시 할게. 자, 아까 일로 와봐요. 그냥이요. 절대값을 씌웠죠. 그냥 책 놓고 절 보세요. 그냥요. 같은 거는 순환형이에요. 순환형이죠. 이거 플러스로 고치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같은 경우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그죠? 그럼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1.2가 더 크죠? 그럼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되고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큰 거는 발산형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문제랑 이 문제를 계속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그 탄력성이 나올 수 있고 기울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계산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어려운 게 함수 관계가 나왔었거든요. 그건 내가 5, 6월 달에 풀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아까는 문제가 쉬웠죠? 물론 뭐 둘 다 힘들겠지만, 그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문제는 1.1, 0.9가 얘가 크니까 수렴형이라는 거 아셨죠? 얘가 더 크니까 발산형이 안 왔죠? 자, 요거 그냥입니까? 절대값을 씌웁니까? 그러면 얘랑 같죠? 대답해 주세요. 순환형이 되죠? 자, 따라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죠? 근데 수요의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지금 그럼 갈게요. 여러분 이거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고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아까 탄력성하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절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무슨 뜻이죠? 어떤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 때가 수렴형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수요보다 클 때는 수렴형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따라서 공탄발.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보다 클 때는 발산형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수요의 기울기가 큰 게 발산형이죠. 그런가요? 같으면 순환. 그럼 다시 할게. 여러분들 그 북한의 세뇌교육 아시죠? 계속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같으면 무슨 형이죠? 순환형이고 공기가 더 크면 무슨 형이죠? 수렴형이고 수기가 더 크면 발산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을 배우시면서 기울기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얘가 시험 문제 계속적으로 나와요. 수렴형 발산형이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탄력성하고 아까 그 문제, 이 두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점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이 함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재수생분들은 특히 아실 텐데 그 함수 관계는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과정은 아까 그 문제랑 얘 문제만 계속 열심히 해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이제 15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시장론이 있거든요. 151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시장론 찾으셨어요? 그 다음 주 오면 저한테 시장론 해달라고 하세요. 하시고 프린트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